안녕하세요. 정밀소프트 개발팀입니다. 구매 대행이나 또 창업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경쟁자 때문입니다. 창업 실패의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요. 리스크에 대한 대처를 잘못해서 대부분 창업을 실패하게 되고 사업이 실패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경쟁 업체 또는 경쟁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쇼트트랙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쇼트트랙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쟁자가 아무도 없으면 내가 금메달을 따게 되겠죠. 그런데 나보다 더 빠른 선수가 앞에 나가게 되면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커피점도 문을 닫는 경우가 옆에 더 좋은 커피점이 그런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고요. 구매된 셀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경쟁자가 너무 많이 생기거나 나보다 더 뛰어난 경쟁자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나이키의 경쟁자가 누구일까요? 보통은 이제 아디다스라든가 퓨마 아니면 뉴발란스와 같은 신발 브랜드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 나이키의 경쟁자가 닌텐도나 롤게임과 같은 이런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되면 나이키 신발이 판매가 잘 안 되겠죠. 경쟁자 분석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우리는 이제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가, 그 경쟁자에 대한 인식과 정의가 중요하고요. 또 경쟁자의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극복하고 보완하면서 더 나은 경쟁력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 안 되면 2등, 3등 전략을 배우면 되는데요. 삼성이 1년에 100조를 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1억이나 10억, 100억만 벌어도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1등을 잘 배워서 비슷하게 하시게 되면 그것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이고 또 시간에 따라서 이 경쟁자의 개념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자는요, 수동 작업자였습니다. 수동으로 상품을 올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수동 작업자는 대부분의 업무를 많은 시간과 인건비를 들여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 사람의 인력을 동원해서 하게 되는 작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큰 이제 사무실을 구하고요. 사람들을 뽑아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인건비가 많이 들고 또 임대료도 드는 그런 방식은 이제 점차 과거 방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자는 자동 작업자, 솔루션 사용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솔루션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대량 등록, 반자동 프로그램, 또 자동 등록 프로그램, 저희 정밀소프트의 코스모스와 같이 상품을 자동으로 올릴 수가 있고 어떤 이런 솔루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또 아이템 스카우트라든가 뭐 아임웹이라든가 고도몰이라든가 카페 24 쇼핑몰이라든가 사방넷, 샵링커, 플레이오토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솔루션 사용자고요. 우리의 경쟁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좋은 솔루션, 더 기능이 많고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은 솔루션을 쓰는 사용자가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자동 작업자, 솔루션 사용자가 바로 경쟁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쟁자는 유튜버인데요. 이게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셀러 중에서 마케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업을 잘하고요. 또 키워드도 잘 잡고 노출도 잘 시키고, 또 유튜브는 마케팅의 어떤 하나의 분야이고 상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유튜브는 참조로 말씀드리면요, 비용을 내지 않아도 영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유튜브나 또 뭐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요즘 인기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이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열심히 상품을 올리는 분들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 솔루션보다 훨씬 더 기능도 적고 속도도 느리고 반자동, 비효율적인 그런 솔루션을 어떤 유명한 유튜버 분들이 소개를 하고 판매를 하게 되면요, 그것에 더 신뢰를 가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있는데 여러 가지 참고서 중에서 이 참고서를
뭐 봐라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면요, 그 참고서가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대부분의 그 반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그 참고서를 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튜브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또 강사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이런 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요, 그 유튜브 분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를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요, 작은 영상부터 하나씩 올려보시면서요,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더 빠르게 유튜브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하루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뭐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코딩을 하면서 보내는 아주 바쁜 프로그램 개발자다 보니까 유튜브를 영상을 찍고 컨텐츠를 만들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사분들 중에서도요, 제가 아주 바쁘고 또 많은 일들을 시간 안에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유튜브 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이러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거든요.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아직도 유튜브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작은 영상이라도 찍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영어를 공부할 때도 처음부터 영어 잘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많이 써보고 듣고 또 말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것처럼요, 유튜브는 앞으로 더 중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처럼 이제 늦게 시작을 하면 후회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시작을 하셔서 유튜브 마케팅을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경쟁자는 바로 AI 기계인데요. 요즘은 기계가 일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예를 들면 간단한 기계 중에서 우리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오스크라는 그런 기계가 있죠. 저희 회사 옆에도 이제 맥도날드라든가 카페에 가보면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카페에서 직원보다 키오스크가 훨씬 더 빠르게 주문을 받고요, 일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오류도 거의 없고요, 잘못 주문을 받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빠르고 정확한데요, 이전에 우리는 뭐 전화나 미팅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람은 뭐 서로 이제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봐야 된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게 지금도 물론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경제신문에서도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장점이 있고 물론 경쟁력이 있지만 미래적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미래성이 밝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는 뭐 남는 것은 친구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말들이 지금도 맞는 말이지만 비즈니스의 세계에 한정해서 보면요, 이게 크게 이제 요즘은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회사에 저처럼 이제 과거에 회사에 다녀보신 분들은 조직 문화라든가 공동체 의식을 많이 강조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회사를 마치면 회식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라벨이라고 해서 뭐 회사를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모임에 안 가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봤자 크게 유익이 없고 또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다 보면 업무적인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비즈니스 안에서까지 꼭 가족 같은 회사 이런 것도 좋지만 가족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비즈니스 세계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내가 성과를 만들어내고 돈을 벌고 이런 쪽에 집중을 하는 방식이 더 이제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그게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뭐 감성적인 대화라든가 뭐 정서적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 거는 실제 가족 그리고 뭐 진짜 친구 이런 분들하고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까지 사람들과의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의 어떤 정확성이라든가요, 일종의 객관성 이런 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요. 신문 광고에 AI 직원을 채용한다는 광고가 나왔었는데요. 사람이 AI 기계를 만들고 또 AI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현재 시대이지만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시대가 공상과학이 아니라 실제로 오게 됩니다.
AI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AI가 못하는 일은 사람이 하게 되는 그런 AI가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선배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24시 카페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바리스타는 한 명도 없고요. 모든 그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고요. 로봇이 커피를 타주는 그런 어떤 방식의 무인 그 카페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되게 뭐 신기하긴 하겠지만 차가울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그 선배가 그 카페에서 느낀 것은요. 정말 정성껏 커피를 타는 그 이 로봇에서 사람보다 더 정성껏 섬세하게 커피를 타는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AI 로봇이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친절함까지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사람보다 더 정성껏 커피를 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I 시대에 AI 기계와 어떻게 함께 업무를 해나가고요. 우리의 지금 이제 실제적인 경쟁자가 되고 있는 이 AI 기계에 배울 점들은 배우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점들,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비즈니스를 해 나가신다면 좀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